자, 국민은행입니다. 국민은행은 일단 LTV 70%까지 현재 취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 대구은행입니다. LTV 70%까지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제일은행입니다. LTV 60%까지만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신한은행입니다. LTV 70%까지 하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대출의 기술의 안프로입니다. 네, 오늘은 오피스텔 담보대출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요. 대출을 많이 해주는 은행, 또는 금리가 낮은 은행, 또는 요즘 여전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DSR을 많이 해주는 은행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립니다. 이 대출은 얘기하는 시점이 상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대출은 하나의 상품일 뿐인 거고, 이 계속 바뀌는 거거든요. 다만 금융기관별로 크게 이제 특징들이 있단 말이죠. 그 특징들은 그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하나의 색깔이기 때문에 크게 바뀌진 않아요. 다만 금리도 계속 바뀌고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그때그때의 의지에 따라서 공격적으로 상품이 바뀌기도 하고 소극적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품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점이 상당히 중요하다. 제가 지금 얘기 드리는 이 금융기관의 상품의 정보는 2013년 5월 말 6월 초 기준입니다. 그리고 대출을 쓰고자 하는 사람의 신용, 소득, 그리고 담보물건의 지역, 오피스텔의 세대수, 그리고 약정기간, 신청 금액, 신청하는 시점, 대출 받는 시점, 이런 거에 따라서 관련 내용이 계속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참고해 주십시오. 본인에게 유리한 금융기관이 어디라는 걸 참고만 하시고 본인에게 맞는지 좀 더 디테일하게 확인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이 오피스텔 담보대출, 개인 담보대출입니다. 사업자 대출과는 장르가 다릅니다. 자, 그런데 오피스텔 담보대출을 이해하려면 우선 몇 가지 상식이 필요합니다. 먼저 LTV입니다. 시세 대비 대출 한도죠. 오피스텔 가격 대비 대출 한도.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조금 어려운 개념이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LTV가 70%다, LTV가 60%다, 집값 대비 60%다, 70%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기본적으로는 해당 대출 한도 금액에서 최우선 변제 금액, 우리가 흔히 반공제 하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최우선 변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시대가 변화오면서 이 금액 또한 계속 증가해 왔는데요. 이 최우선 변제 금액 하나를 빼준 금액이 대출 한도가 됩니다. 네. 이런 오피스텔이 있다고 치죠. 시세가 3억인데 LTV 70%를 적용하면 기본적으로 2억 1천만 원인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2억 1천만 원에서 실제 대출 한도는 방을 하나 공제한 금액. 그러니까 서울 같으면은 우리가 최우선 변제 금액이 2023년 2월 기준으로 해서 증액이 됐거든요. 5,500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2억 1천만 원에서 5,500만 원을 뺀 금액, 1억 5,500만 원이 대출 한도가 되는 거죠. 물론 그럼 2억 1천만 원까지 못 받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방 하나를 뺀 금액이 기본적으로 대출 한도가 된다. 당연히 최우선 변제 금액은 지역별로 금액이 다르죠. 그 다음 DSR을 알아야 됩니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죠. DTI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요. DSR, 이것 때문에 최근 몇 년 동안 오피스텔 대출 받기가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계산기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연봉이 5천만 원인 사람이 있는데 이 오피스텔은 기존에, 그러니까 최근에 완화되기 전에는 비주거형 부동산의 계산 방식으로 적용했습니다. 이 대출 금액이 예를 들면 2억을 받으려고 치면 약정기간이 몇 년이든 관계없이 DSR 계산에서는 8년으로 계산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금리 5% 정도라고 치면 본인 소득 5천만 원 대비 DSR이 이렇게 70%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차주 단위 DSR 규제가 은행이 40%, 비은행권이 대표적으로 보험사죠, 50%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소득이 5천만 원인데 기타 부채가 하나도 없다고 해도 오피스텔 담보대출을 2억 정도 받는 것도 어렵다. 받을 수가 없다. 그럼 얼마까지 줄여야 되느냐? 1억 5천까지 줄여볼까요? 네. 1억 5천을 줄여도 52%. 이것조차 받을 수 없다. 네, 1억 한 3천? 조금 더 받을 수 있겠네요. 보험사 기준으로. 이것조차 은행에서 받으려고 하면
뭐 1억 한 1,000만 원 조금 더 나오겠네요. 물론 대출 금리에 따라서 한도는 달라지겠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기존의 DSR 계산 방식이었는데 최근에 이게 완화됐습니다. 완화돼서 일반 주택담보대출처럼 실제 약정기간을 적용해서 대출을 하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득이 5천만 원 사람이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느냐. LTV를 논하기 전에 그냥 대출 한도 대비 DSR이 얼마까지 가능하느냐. 이런 차원에서 계산해 보면 네, 46% 정도 나오죠. 4억 이상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헷갈리나요? 이렇게 좀 볼까요? 예를 들어서 35년짜리다. 약정기간이 35년짜리 오피스텔 담보대출이다. 그러면 약 한 4억 정도까지도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DSR이 50% 이내 들어오니까요. 은행 기준으로 계산하면 3억 정도 될래나요? 예, 3억 조금 더 받을 수 있겠네요. 네, 약정기간 35년으로 금리가 한 5% 정도 된다면 연봉이 5천인 사람이 한 3억 3천까지도 받을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나오네요. 이렇듯 오피스텔 담보대출을 DSR 계산할 때 몇 년으로 계산하냐에 따라서 대출 한도가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최근 몇 년간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대출 받기가 참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고요. 자, 그 다음 또 알아야 되는 개념이 아까 최우선 변제 금액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 금액, 서울 예를 들면 5,500만 원인데 이걸 빼지 않기 위해서 금융기관 또는 개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해서 최우선 변제 금액을 빼질 않고 대출을 다 받게 됩니다. 아까 3억짜리 오피스텔이 있었죠. LTV 70% 계산하면 2억 1천만 원인데 거기서 5,500을 빼지 않고 서울을 예를 들면 5,500을 빼지 않고 2억 1천만 원까지 다 받으려고 하면 이런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이 보증보험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MCI라는 게 있고요. MCG라는 게 있습니다. 이 MCI는요.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거고 보증료도 금융기관에서 부담합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이 MCI를 쓰는 경우 내가 이런 보증보험에 가입하는지 안 하는지도 잘 모르는 게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MCG인데요. 이거는 주택금융공사에 가입하는 거고 이 보증료는 개인이 부담합니다. 물론 비용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어쨌든 이 MCI나 MCG를 가입함으로써 책정된 LTV에서 일정 부분 최우선 변제 금액을 빼지 않고 대출을 다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 어느 금융기관에서 이 MCI나 이 MCG를 쓰지 않는다,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는다. 이거는 사실 금융기관의 선택인 거거든요. 대출을 많이 해주고 싶으면 이런 보증보험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거고, 본인들은 그러기 싫다. 그러면 MCI나 MCG를 이용하지를 않게 되는 거죠. 요즘처럼 부동산 시세가 좀 불안할 때는 금융기관으로서는 이런 걸 가입하면서 대출을 좀 많이 해주는 게 채권 관리 차원에서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MCI나 MCG를 쓰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은행별로 대출 한도 그리고 금리, DSR이 적용되는 약정기간에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시점과 그리고 조사 방법 그리고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담보물의 특징,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전부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국민은행입니다. 국민은행은 일단 LTV 70%까지 현재 취급하고 있고요. 자, 앞으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서 보여주는 거는 최고 한도고 최저금리고 최대 약정기간이기 때문에 지역과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한도는 더 줄어들 수 있고 금리도 높아질 수 있고 약정기간도 짧아질 수 있다. 라는 걸 이해해 주시고요. 국민은행은 최대 70%까지 하는데 MCI, MCG를 쓰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출 한도가 70%에서 방 하나 공제한 금액이 한도가 되겠습니다. 약정기간은 35년이니까 DSR 계산하는 데는 상당히 유리할 것 같고요. 변동금리도 4% 초중반 정도 나오니까 금리비용으로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농협은행입니다. 단위농협 아니고요. 농협은행인데 LTV 70% 까지 하고 있고요. MCI는 안 쓰지만 MCG는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 변동금리로 5% 후반 정도 나온다고 하고요. 약정기간은 3년이라서 DSR 실제 계산은 8년으로 하게 됩니다. DSR 계산 측면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또 개선이 되겠죠.
그다음 대구은행입니다. LTV 70%까지 하고 있고요. MCI, MCG 쓰지 않기 때문에 70%에서 방 하나 뺀 금액이 대출 한도가 되겠습니다. 변동금리 6% 정도 나온다고 하고요. 약정기간 마찬가지 3년이라서 DSR 계산은 8년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 DSR 측면에서 좀 쉽지 않아 보이네요. 그 다음 제일은행입니다. LTV 60%까지만 하고 있고요. MCI를 쓰고 있기 때문에 60% 풀로 받는 건 가능해 보이는데 뭐 혼합형 고정금리로 4% 후반대 정도 나온다고 하고요. 약정기간은 30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한도를 많이 쓰지 않을 뿐이면 검토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신한은행입니다. LTV 70%까지 하고 있고요. MCI는 안 쓰지만 MCG는 쓰고 있다고 하고요. 변동금리로 5% 중반대 정도부터 나오는데 약정기간은 30년이라 DSR 계산 측면에서는 유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은행입니다. LTV 70%까지 하고 있고요. MCI는 안 쓰고 있고 MCG는 쓰고 있다고 합니다. 변동금리로 4% 후반부터 나오는데 약정기간이 10년입니다. 조금 다소 애매합니다. 약정기간이 10년이라 DSR 계산에서 10년으로 계산하게 되죠.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분들한테는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하나은행입니다. LTV 70%까지 하고 있고요. MCI, MCG 둘 다 쓰고 있습니다. 뭐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조금 복잡하고요. 어쨌든 두 개 다 쓰고 있다. 변동금리로 5% 후반대 정도부터 나오고 있고요. 약정기간은 30년으로 하기 때문에 DSR 계산 측면에서는 좀 유리한 측면이 있으나 금리는 약간 높은 것 같습니다. 보험사는 뭉뚱그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 취급하는 보험사가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LTV 최대 70%까지 하고 있고요. 혼합형 고정금리 기준으로 4% 중반 정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약정기간은 짧게는 뭐 3년, 5년 이렇게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 5년부터 최장 한 40년까지 상품도 있습니다. 보험사는 MCI만 쓰고 있고요. MCG는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험사 같은 경우는 DSR 50% 적용하니까 한도가 많이 필요하고 금리가 낮게 나온다. 약정기간 40년을 적용한다. 그러면 대출 한도 측면에서는 좀 더 유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한동안 이 오피스텔 대출하면 DSR이 계속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뭐 비단 오피스텔뿐만 아니라 이 DSR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뭐 전세입자 퇴거 자금할 때 DSR을 완화한다는 걸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하죠. 곧 시행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 오피스텔 대출은 DSR이 가장 핫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소득이 많지 않다 그러면 약정기간이 긴 금융기관부터 체크하시고 가능하다고 하면 이제 금리가 좀 낮은 곳들 한두 군데 더 체크해 가시면서 본인한테 유리한 금융기관을 선택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대출 이야기는 DSR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오피스텔도 그렇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그 DSR 차주 단위 DSR 시행되면서 이 곤란을 겪으면서 금융기관도 나름 여기에 대한 해석과 적용 부분이 좀 달라진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최신 버전으로 내용을 좀 업데이트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출의 기술의 안프로였습니다.